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다소 이른 나이부터 시집살이를 시작한 새댁입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연 30여 년을 살면서 이만큼 앞뒤 다른 사람은 처음이라 하소연하고 싶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결혼하면 옵션으로 따라올 만큼 다들 시댁에 관한 고민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요즘엔 미디어가 다양해서 이 정도 고민들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시댁살이 때문에 이혼 고민하는 여성들의 사연을 아주 많이 읽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시모될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 같다며 애지중지 해주던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람이 돌변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 막장 사연 읽는 걸 좋아해서 시댁살이 사연을 많이 참고하여 철저히 시모를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던 거죠. 사람이 작정하면 뭐든 불가능하겠냐마는 도대체 얼마나 철판이 강해야 이 정도의 눈속임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기분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여우 같은 시모였는데 제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 제 이야기를 사방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제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시모의 여우짓이 드러났던 건지 한번 눈여겨 읽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로 시작된 사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남 지방이 본가인데 서울로 대학을 합격해서 홀로 상경한 상황이에요. 서울로 대학을 합격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만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만남이 쉽지 않더군요. 물론 서울 땅이 지방에 비해 확연히 크니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어쨌든 결론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땅덩어리에 혼자 뚝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마냥 좋아서 축가받기 바빴는데 막상 서울로 올라오니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고 조사해 볼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낯선 곳이 금방 적응되는 건 아니거든요. 입학식 전부터 서울에 구한 자취방에 올라와 있었기에 학교 가기 전까진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간혹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같은 처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게 다였죠. 무척 떨리는 입학식을 보내고 선후배들과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피지컬이 남들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잘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할 생각은 없다만 남들에게 소개시켜주면 되게 제가 아깝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정도의 비주얼이었죠. 그래서 저도 복학생으로 앉아있는 남편에게 그닥 눈길이 주지 않던 후배 중 한 명이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리 적극적으로 자리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더군요. 소심해서라기보단 진중한 사람에 가까워서 이런 술자리에서 노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선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신입생이었는데 선후배를 떠나서 제 테이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게 단지 싫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제 이미지가 그렇게 찍혀버려 다들 술게임하고 놀 때 저만 남편과 캠퍼스 전반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레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남편이 꽈탑이더라는 겁니다. 그날 남편에게 잘 보였던 덕분인지 남편은 제게 알아서 이렇다 할 정보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학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제가 꽈탑 선배님을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 퍼져서 친구들도 제게 많이 접근하더군요. 그로부터 받는 관심과 인기가 나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존재에 더 감사하며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과제도 도움받고 별일 없어도 개인적으로 만남이 잦다 보니 제 자취집까지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서 제가 서울 지리에 여전히 적응 못하고 있는 것에도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주고 소개도 해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모두 데이트였던 거 있죠. 비주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서 많은 걸 배우다 보니 어느덧 모르는 게 생기면 자연스레 남편을 찾게 되었고 확신 없는 계획을 앞두고도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과 동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제 자취방에 남편의 물건들이 하나씩 채워졌어요. 남편이 제 집에 오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날은 남편이 쉬는 날에 자취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지만 서프라이즈로 방문했다는 남편의 의도가 귀여워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반찬인데 우리 엄마가 너 먹이라고 챙겨줬어.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갖다 주라고 하더라.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반찬 같은 거 챙겨주고 싶어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안 먹는 것들 있으면 말해달래. 남편이 들고 온 종이 가방을 보는데 난생 처음으로 생판 모르는 남에게 감동이란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챙겨줬다면 당연했을 보살핌을 다른 어른에게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가져온 음식은 20대 초반인 제 입맛에 맞는 음식도 있었고 돈 주고 샀다면 비쌌을 영양가 있는 반찬들도 많았어요. 평소 편식이 없던 저는 모든 반찬들이 반갑고 감사하기만 했죠. 그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랑까지 했는데 엄마 또한 고마운 분이라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챙기기도 일일 텐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매주 한 번씩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반찬뿐만 아니라 자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남편을 통해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마음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어 감사하면서도 또 얼굴 한번 뵈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오빠 집에 가도 돼? 어머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매번 이렇게 호의를 받고 있는데 인사 한 번 안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엄마는 너 부담 주려고 챙기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타지에 혼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쓰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인사드리고 싶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오빠 엄마한테 엄청 감사해하고 있어. 내가 오빠 어머니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해놨거든. 서울 엄마가 따로 있다고 슬쩍 약 올려도 엄마는 그저 고맙다고 하더라.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꼭 인사드리래. 그게 예의라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에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거면 긴장되어야 정상인데 떨리는 것보단 오히려 친척 집에 방문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한 번도 뵌 적 없고 연락도 드려본 적 없는데 그동안 받은 호의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처럼 편안했죠.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생겼을까. 아들보다 3살이 어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애기 티가 그대로 묻어있네. 오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힘들었지? 얼른 앉아라. 식사 준비 곧 다 됐거든. 조금만 기다리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미 편한 마음으로 와서 그런지 그 손길이 어색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손수 준비하는 점심상을 도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앉아있으라고만 했어요. 손님이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만 시어머니의 호의를 받았던 저는 집을 한번 방문한 후로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와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연락을 하며 안부도 묻고 일상도 공유하며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죠. 이렇게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은 서울에 혼자 동떨어진 제게 제2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깊어진 것도 있지만 시댁에서 저와 남편을 두고 벌써부터 미래 계획까지 짜놓았더라고요.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된 관계이다 보니 결혼 또한 서로에게 당연한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의 연애 생활을 마치고 제가 졸업함으로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이 된 식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 마음에 들었고 세심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남편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없어선 안 될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제 마음에 쏙 들었으나 딱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자취를 한 사람이나 시어머니께서 보내주는 반찬으로 생활했고 청소나 빨래는 자취생이 할 법한 정도의 수준으로만 해왔기에 사실상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자신 없는 소리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며 다 살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합가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살림을 하면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막 졸업해서 취업한 애가 무슨 돈이 있겠냐며 처음엔 시댁에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분가하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남편도 그게 현명한 방향인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바로 수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때문에 골머리 앓는 친구들에게 자랑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저는 시댁이 너무 좋았죠. 이런 시댁이라면 시집와도 고생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받은 시어머니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만 굴뚝 같았어요. 예정에 없던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미 시댁이 친정 못지않게 편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 때 시댁을 처음 만난 후 사돈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다며 딸을 보내기에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도 똑똑하고 든든한 사위라며 덕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뒤늦게 신혼여행 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 독특하다 싶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주는 느낌이 너무 묘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측정을 해보고 알았거든요. 남편이 직장인이라 혼자서 그 영광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고 병원을 나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우선 너무 축하해. 너무 기쁘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평소에 해산물 좋아했잖아. 좀 사갈까? 입덧 같은 건 아직 할 시기가 아닌가? 어떤 게 입에 안 맞을지부터 알아놔야겠네. 나중에 병원 한 번 더 같이 가자. 마치고 바로 집 갈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 남편이 평소 들뜨는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임신 소식을 알려도 목소리가 차분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다른 때보다 말수가 많아진 것 보면 남편 또한 기뻐서 흥분한 상태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임신이란 건 엄마처럼 어른스럽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왠지 모를 설렘도 크게 뒤따랐죠. 남편 다음으로 친정 식구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목소리 크신 엄마가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목청이 원래 크다는 걸 알았지만 그날따라 전화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랑 통화가 길어져 내내 전화기만 들고 있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TV도 안 틀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저런 먹구름 낀 안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죠. 너는 애가 어찌 된 게 나가면 나간다 말도 없이 외출을 하니? 집에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하니? 종일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같이 있는 식구가 놀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아직도 처녀 때처럼 철부지 행동을 하면 어떡하니? 너 지금 한 집안의 안사람이야.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지. 네 시아비 오늘은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상을 시엠이 혼자 준비하게 했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2줄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서 말씀드리고 나가는 걸 깜빡했어요.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많이 놀라면서도 임신 소식에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이게 당황할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마 제게 고구마 시월드가 열린 것이 이렇게 임신 소식을 알린 후부터 시작되었네요. 물론 평소에도 저를 새아가 하면서 많이 찾으셨지만 그때는 저를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부르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기도 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일단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 초대가 되어도 제 집 드나들듯 편한 시간을 보내었고 남편과 둘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집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집에 있더라도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시간이 월등했습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진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신발 정리라든지 식물에 물 주기, TV 위 피규어 정리, 야외 봉사활동, 개인적인 일정까지 저를 불러 굳이 함께하게 했어요. 정도가 심해지자 저는 남편이 휴일이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동행해야 했죠. 남편이란 작자는 말리지 않을 거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던가 오히려 시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라며 부추기더라고요. 물론 임신을 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오고 살이 찌니까 허리가 아파서 행동이 굼떠지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도 이젠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죠. 슬슬 움직이는 게 버거워오자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이때 잠깐 예전에 엄마 같던 시어머니의 마음씨를 느꼈습니다. 덩달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 간만에 방에 누워 부은 다리를 풀어줄 수 있었죠. 그러나 엄마 같다고 느꼈던 그 찰나의 순간이 다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쉬는 걸 허락해 주셨으나 이건 절대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산부는 꽉 막힌 공간에 있으면 안 좋아. 방문 좀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해. 바닥 청소는 언제 했니? 굴러다니는 먼지가 눈에도 보이는구나. 좀 닦아야겠어. 네, 어머님. 조금만 쉬고 제가 나중에 닦아놓을게요. 아침 일찍부터 오래 움직였더니 다리가 부어서요. 허리에도 무리가 와서 잠깐만 누워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그렇게 하라면서 행동으로는 은근히 눈치는 주었어요. 방 안에 들어와 여기저기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서 혼잣말을 계속하시고 남편이 기관지가 안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겨우 잠재웠던 비염이 도지겠다며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았죠. 똥 밟은 사람처럼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드디어 방을 나가는 것 같더니 나가도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방은 방문을 열면 주방이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이제야 좀 쉬어보나 했는데 저 멀리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본 척 눈 감으며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얌전하시고 조곤조곤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건지 이번에는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며 주절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인데 냉장고를 열고 난리가 났죠. 신경 안 쓰려고도 너무 대놓고 보이는 위치라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쉬지 못하고 결국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왜 나왔니? 더 쉬지 않고. 힘들다면서. 오늘 저녁 준비는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쉬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긴 해도 내가 평소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았겠니? 며느리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식구도 아니고.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주구장창했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오래 걸리는 거라면서요. 그럼 손이 많이 갈 텐데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식사 준비는 계속 배워야 되니까요. 그럴래 그럼? 그렇잖아도 소갈비찜으로 준비하려는데 혼자서 다른 밑반찬까지 준비하려면 막막하긴 했다. 고기는 아직 안 꺼냈거든. 냉동실 가서 좀 가져오너라. 죄송한데 어머님, 소갈비찜이라고 하셨나요? 응, 이 집 남자들이 소갈비라면 환장하잖니. 바깥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주는 음식 먹고 힘을 낸다고. 집안 사람들은 돈 벌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 단단히 써야 돼. 알죠. 그렇긴 한데요, 어머님. 제가 육고기는 조금 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신 때문에 육류양 맡으면 입덧이 올라와서요. 저번 식사 자리에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 맞다. 아이고야, 내가 깜빡해버렸어. 네가 배 나오고 쉬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데 어쩌겠니? 이미 고기를 사버린걸. 오래 놔두면 쓰지도 못해. 그렇다고 밥상을 2번 차려? 나도 입덧 해봐서 아는데 참으려면 또 견뎌지더라. 그리고 옛날에 나 때는 시댁에서 입덧이라고 넘어가지고 배부르다고 쉬게 해주고 이런 거 없었어.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고 조금만 애써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도와다오. 분명 육류가 역하다고 했고 시부모 앞에서 입덧 징조를 몇 번이나 보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서 기원하길 바랬던 건지 곧바로 고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날 스쳐가듯 느꼈던 시어머니를 향한 불편함은 오해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씩 자신의 시집살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자신도 그런 시집살이를 했으니 저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시어머니 곁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장작 3시간 동안을 주방에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는 소갈비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곰탕까지 준비하는 바람에 중간에 화장실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걸 계속 모른 채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쉬지도 못하고 끝까지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오는 건 없는데 구역질만 반복하다 보니 속이 아려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중에 내일 먹을 곰탕을 굳이 지금 준비했다는 것이 내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건 1시간 정도 쉬고 해도 될 일인데 혹시 내가 쉬고 있는 모습이 싫어서 장깨 부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임신한 저를 위해 친정에서 전복을 한가득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우리 집이 어장을 했기에 평소에도 해산물을 풍족하게 즐겼거든요. 다행히 해산물 앞에서는 입덧을 하지 않더라고요. 큰 아이스박스에 전복이 택배로 도착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먼저 받아서 주방에 옮겨놨어요. 나날이 몸이 힘들어져서 한 발 늦게 방에서 나온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정리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분 나쁠 정도로 계속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아유, 사돈도 생각이 짧으시지. 가정집에서 이만한 양의 전복을 어디다 쓰니?
나중에 미역국에나 다 집어넣어야겠다. 미역국에 전복을 넣는 건 좋지만 이 비싼 전복을 겨우 미역국에만 해먹는 건 사실 돈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것에 더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내가 뭐 그런 상식도 몰라서 이러는 줄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지난번에 보내준 문어 5마리도 겨우 동네에서 냉동 보관했어. 너도 냉장고 상태 봤지 않니? 문어도 집에 먹는 사람이 없어서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 보관하라고. 아가, 너도 친정이라고 무작정 감싸줄 게 아니야. 해산물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물린다는 걸 모르시나 봐. 네 시아버지랑 남편은 육류 좋아하는데 계속 해산물만 내주면 어디 힘내서 일을 나가겠어? 시어머니가 톤이 차분한 편이라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분위기에서 묻어나는 우아함이 멋있어 보였다면 지금은 그저 얄밉고 서운하게만 들리더라고요. 문어도 제사 때 한번 꺼내서 손질하고는 냉동실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십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육류만 찾는 것도 아니었고 해산물을 싫어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산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제게 해산물 반찬을 꼬박 보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 재료를 보고 툴툴거리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또 제가 지금 육류는 역해서 입덧을 한다고 말해놓은 상황이라 저는 시어머니가 제 입맛을 조금이나마 신경 써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결혼 전에 제가 엄마 같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소갈비찜의 역한 냄새 때문에 저녁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 쉬었어요. 그마저도 저녁 치울 때는 시어머니가 요란스럽게 기척을 내는 바람에 나가서 도와야 했죠. 제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설거지는 시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 때문에 어이없어서 숨이 넘어갈 뻔했죠. 어디 갔다 했더니 누워 있었어? 아직 저녁상 정리 다 못했던데.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네. 여보 몸 좀 괜찮으면 설거지할 수 있겠어? 우리 저녁 먹는 동안 누워서 쉬었으니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나도 내가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설거지는 직접 하시겠다고 하잖아. 가서 쉬라길래 들어온 거야. 엄마가 이전에 디스크 수술했었거든. 아무래도 요즘 자기 봐주느라 많이 움직였나 봐. 영 힘들어하시네. 설거지는 자기가 가서 좀 해줘. 자기 많이 쉬었잖아. 많이 쉬다니? 나도 저녁 준비한다고 3시간을 서 있었어. 나도 허리 아프다고.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배도 끊어질 것 같이 아파. 또 저녁 준비하는데 고기 냄새 때문에 입덧을 얼마나 한 줄 알아? 지금도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욱신거려 죽겠어. 자기 힘든 거 알아. 근데 있잖아,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생색내. 자기만 임신해봤어? 우리 엄마도 다 겪어온 일이야. 엄마는 임신 때 걸레질도 했대. 임신이란 게 대단하고 존경받아야 될 일은 맞지만 자기는 좀 유세 부리는 것 같아. 유세? 지금 애 가진 사람한테 유세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애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뱃속의 아기 나 혼자 만들었어? 이 애기 나 혼자 지키는 거야? 자기도 이 애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같이 부려먹을 생각을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는다고 그래. 우리 엄마 아파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려먹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서울 올라와서 얼마나 딸 챙기듯 살펴줬는지 잊었어? 그 은혜는 안 갚을 생각이야? 갚기를 바라고 베푸는 은혜가 은혜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어머님은 훗날 내가 며느리가 되었을 때 생색내려고 잘해줬던 거였어. 딸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 삼으려고 밑밥 뿌리신 거라고.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못 배운 거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뭐라고?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못 배운 거? 그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자기 엄마 잘못된 건 바로잡지 못했을까? 당신보다 덜 배우고 덜 똑똑한 나도 어머님이 장깨 부리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데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막말로 어머님이 임신한 채로 걸레질했으면 나도 그래야 돼? 어머님이 지독한 시집살이 겪었으면 나까지 생지옥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어디서 내려온 세습인데? 자기 집에서만 전해져 오는 전통 같은 거야? 대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임신 때문에 겪는 우울증, 뭐 그런 거야? 어와동동 해주길 바래서 지금 떼쓰는 거야? 그런 거면 차라리 날 괴롭혀. 몸 아픈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몸 아픈 우리 엄마라 되게 우습다. 나 여태 자기한테 서운했던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워.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더니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똥차에 탄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저를 바로잡아주던 남편의 똑 부러지는 말투가 멋있기만 했는데 한순간에 꼴보기 싫은 꼰대처럼 느껴졌어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말씨름할 기운이 없어서 결국 설거지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전화기만 해도 바로 설거지를 시작할 것 같던 시어머니는 화장실 다녀오는 척 하더니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제서야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남편에게 퍼붓고 나니 시어머니의 여우 같은 행동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지더군요. 저는 그날 잠들기 전까지 남편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날 하루 저녁 안 먹고 쉬었던 시간 말고는 10분 이상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늦은 밤에서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고단하고 서러웠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거의 충동적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버렸지 뭡니까.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제 편 없는 이 집이 너무 숨막혀서 어디라도 속풀이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꾸역꾸역 적었죠. 그렇게 저지른 메시지가 대이변 같은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제 문자를 읽고 화가 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지방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만 해도 장장 5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시부모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죠. 마침 남편도 휴일이고 모두가 집에서 쉬는 날이었거든요. 사돈께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 주셨으면 식사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오셨는지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어쩐 일로 혹시 연락하셨던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미처 확인 못했나 보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이것 봐라. 자네 얼굴 빛 너무 좋다? 임신한 아내가 곁에 있으면 같이 씻으러 가는 게 남편 입장인데 말이야. 잘 먹고 든든해야 할 우리 딸은 지금 죽상이 되어 쓰러지기 직전인데 자네는 살까지 찐 것 같아. 임신한 마누라 신경은 눈곱만큼도 안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랑 아빠는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남편을 밀고 들어와 시부모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당연히 안녕하고 계셨겠지요, 사돈. 이 집에서 안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딸내미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애 낳기 전까지 제가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한 뒤에 보낼 거예요. 갔다 오면 사돈 댁에서 분가할 거고. 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셔서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라기를 데려간다고요? 분가는 또 무슨 말이고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벌써 분가를 합니까? 며느라기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살림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 것들 둘이서 뭘 어찌 살아가라고요? 살림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이 뭔데 제 딸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애초에 우리 딸은 부족하다. 낙인 받고 대하셨으니 이 상황까지 왔겠네요. 도대체 애 가진 딸을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애가 아파도 끽소리 못하고 멀리 사는 지 애매한테 문자를 다 합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댁에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엄마 성깔이 좀 세서 웬만한 말빨 좋다는 역술가들을 가볍게 이기는 수준이에요. 아빠도 엄마한테 잡혀 살았을 정도지요. 제 딸, 입에 들어갈 해산물 보내는 것도 그리 고가웠어요. 입덧 때문에 육고기 근처도 못 가는 며느리를 3시간이나 세워서 요리시킬 만큼? 이렇게 달달 볶고 싶으셔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참으셨대요? 이럴 거면 딸 같다는 입에 발린 소리로 살살 구슬리지나 말지. 다 늙은 사람이 어린애를 상대로 뭐 하는 짓입니까? 추잡스럽게. 뭐라고요? 이보세요, 사돈.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실컷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앞뒤 상황 다 들어보시고 따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사돈이야말로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보니 우리 딸이 얼마나 시달렸는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상견례까지만 해도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그 속내가 이렇게 저렴하기 짝이 없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사돈 같은 시엠이 내세우면 돌맞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어떤 서운한 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다만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건 같은 식구끼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말 잘 텄네, 자네.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하마터면 자네를 잊고 내려갈 뻔했어. 그랬다면 속 터져서 다시 올라왔을지도 모를 일이지. 살면서 자네 주제를 잊은 것 같아서 똑똑히 새기라고 다시 일러주겠네. 처음부터 내 눈에 자네는 겨우 10점짜리 사윗감이었어. 그런데 오늘부로 0점짜리야. 여기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순간 그 길로 자네랑 내 딸은 이혼하는 거야. 어머 사돈, 이혼까지 논하시고 도대체 다짜고짜 와서 이 무슨 행패이세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못 갖추겠네요.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평가지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잘 들으세요, 사돈. 이 망할 집구석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쁜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던 잘난 집 아들들만 몇 트럭이었어요. 그중에서 사돈 아들이 제일 못생기고 돈도 없는 집구석인데 그래도 결혼을 시킨 이유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딸한테 마음 다 바쳐 헌신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고 어째요? 못생긴 것이 주둥이만 살아서 임신이 유세니하는 소리를 짓거려요? 예? 장모님, 오해세요. 자기 도대체 장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자기가 어제 나보고 그랬잖아. 어머님은 임신하고 걸레질도 했다면서 나보고 유세 떨지 말라며. 임신 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 사돈, 임신하고 걸레질을 한 게 자랑인가요? 그런 걸 못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거지 같은 경험을 강요해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내 딸 불편하게 하는 일 있으면 바로 이혼 요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딴 사위 아쉬울 것 없어요. 엄마가 더는 끼어들 틈 없이 퍼붓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갈수록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우리 엄마가 언성도 워낙 높고 성격도 드세서 그 기세에 조곤조곤한 시어머니의 성격이 완전 묻혀버렸지 뭐예요. 결국 시부모님은 친정부모가 저를 데려가는데도 인사조차 못할 만큼 입도 번긋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붙잡으러 따라온 사위 매몰차게 밀어내곤 그대로 저를 싣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친정 쪽에서 무사히 마친 후에야 서울로 복귀하게 되었죠. 이미 분가할 집까지 마련해뒀기에 시댁엔 전화로만 인사를 전하고 분가한 집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때문에 잔뜩 기가 죽어있더라고요. 늘 제 머리 꼭대기에서 저를 자기 입맛대로 다루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분가라 살림에 실수가 많았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못하더군요. 남편 성격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이혼하기는 또 싫었나 봅니다. 하긴 시댁이 이미지를 워낙 챙기는 집안이라
자기 아들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남편도 이젠 눈치껏 행동하며 저와 시댁 사이의 거리까지 혼자서 잘 조절합니다. 숨막히기만 했던 결혼 생활이 지금은 친정엄마 덕분에 너무도 살만해졌어요. 애 키우는 게 예산일이 아닌데 육아 스트레스와 더불어 고부간의 갈등까지 심화되었다면 아마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결코 우리 엄마가 오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자식이 남의 집 손에 굴려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이도 딸인데 제 딸이 먼 훗날 커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는다면 저도 우리 엄마처럼 할 거예요. 그날 친정이 올라와서 한바탕 한 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기가 팍 죽었는지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저를 시댁으로 부르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만 손녀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도 시댁이니까 가서 음식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은 하나 있는 며느리는 어찌나 손이 귀하신지 60 넘은 늙은이가 혼자 죽을 때까지 차례상 차려야 하는 팔자가 됐다면서 비꼬고 있더라고요. 제 귀에까지 들리라고 하는 건지 통화인데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는 거라고 며느리가 자기 잘난 아들 길을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엿듣고 있었다지만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남편은 지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무서웠나 봅니다. 지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진심은 아닐 텐데 저보고 여보는 시댁엔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돌려 말하기 화법을 잘 알아서 시어머니의 진짜 진심이 뭔지 눈치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인데도 말뜻을 제대로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꼬셔서 일부러 눈치 없는 척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씩 전화와서 저를 살펴주는 엄마한테도 지금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게 다 엄마 덕분이라고 말해주니 다시 한 번 더 사위가 교통정리 못하면 당장 부르라고 하네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든든하고 어깨가 펴지던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 시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저를 낮추면서까지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공경을 하기 위해 며느리란 직책을 받아들인 거지 얕은 아량으로 용심이나 부리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자 며느리가 된 게 아니기도 하니까요. 아마 세월이 좀 흐르고 한번 뒤집혔던 그때의 사건이 서서히 잊혀질 때쯤이면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다 힘들어서 또 저를 부를지도 모르죠. 설령 그렇더라도 이제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시댁에 남편을 대신 보낼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속 시원하게 상황이 해결되어 편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만 제 사연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저런 앞뒤 다른 시어머니의 여우습성을 눈치챘을 것 같으신가요? 되도록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과는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그게 어쩔 수 없는 식구가 되어버렸다면 잘못한 게 없으니 기죽지 마시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징글징글해서 뒤돌아보기 싫은 제 속풀이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좋은 밤 되세요.